안녕하십니까. 락플레이스 DB기술본부 김근동입니다. 이른 무더위와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안정화되어서 모든 분들이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최근 들어 DB 시장 동향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기업 환경에서 채택하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온프렘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의 이전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 중에 한 곳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환경에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DB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애저의 개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DB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애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에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서비스이고, 이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다양한 DB에서 애저 환경의 파스로 이전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튜토리얼이 진행이 될 건데, 튜토리얼은 배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DB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B엔진스닷컴에서 제공하는 DBMS 엔진의 유명도에 대한 랭킹 정보인데요. 상위에 보이시는 1위부터 3위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이 오라클, MySQL,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가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바로 포스트그레스QL이 크게 약진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마리아DB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언급드린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 MySQL, 포스트그레스QL, 마리아DB가 대표적인 오픈소스 RDBMS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환경에서 현재 활발하게 도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방금 언급드린 DB엔진스닷컴에 따르면 포스트그레스QL이 2017년, 2018년 올해 데이터베이스로 선정이 된 바 있고요. 2019년에는 MySQL이 올해의 데이터베이스로 선정이 됐습니다. 점차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이 되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의 파스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도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에는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의 70% 이상이 오픈소스 DB를 이용을 할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에서 배포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인덱스라는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까지 타임 투 마켓이 20.6% 개선이 되고 회사의 성장률이 19.6%, 그리고 공정 효율화가 18.8% 증가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전체 워크로드의 94%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저 기반의 오픈소스 DB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저는 애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는 공통된 플랫폼, 그리고 풀리 매니지드 플랫폼에서 기존의 서비스가 되고 있던 SQL 서버뿐만 아니라 MySQL이나 PostgreSQL, 마리아DB 등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파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현재 트렌드는 파스, 사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향하는 바는 사스로 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지향점은 현재는 파스이고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가지는 장점들을, 다양한 기술력들을 파스에 녹여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장표에 보시면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항목에 보시면 백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타 벤더들에서는 백업은 별도의 추가적인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애저에서는 내장되어 있는 피처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HA 또한 내장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애저 플랫폼이 컴플라이언스나 시큐리티 쪽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국제 표준이나 인증 또한 모두 득한 바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강점을 가지는 부분들이고요. 모니터링이나 튜닝 부분, 메인터넌스 부분도 애저가 가진 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파스 형태로 구축을 하시면 뭐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하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OS 부분 영역까지는 사업자가 제공을 하지만 나머지에 대한 부담들은 모두 기업이나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환경, 즉 개발에만 영향을 집중을 할 수 있고 모든 인프라는 사업자에서 관리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말씀드린 타임 투 마켓이나 조직의 역량을 온전히 솔루션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MySQL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PostgreSQL도 마찬가지고 MySQL도 마찬가지고 마리아DB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저에서의 철학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MySQL이나 마리아DB, PostgreSQL 엔진을 그대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에다 탑재하는 게 철학입니다. 이에 대한 장점은 기존의 온프렘 환경이거나 이하스 환경에서의 커뮤니티 버전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은 다른 수정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이나 또 다른 커스터마이징이 필요 없이 아주 최소한의 다운타임만 가지고 파스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버전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환경은 모든 파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HA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나인스 즉 99.99%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TCO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측에 이미지를 보시는 게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걸로 보입니다. 타 벤더의 MySQL 구축 환경하고 애저에서 MySQL 구축 환경에 대한 비교 자료인데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저 파스에서는 HA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노드로 구성이 된 HA가 자동으로 구현이 되고 그 투노드로 HA로 구성된 시스템이 하나의 서비스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50% 정도의 TCO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주로 사용되는 유스 케이스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PostgreSQ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ostgreSQL은 이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가장 진화된 오픈소스 RDBM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성장을 했고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QL 호환을 준수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 중심의 환경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더 큰 강점은 확장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ostgreSQL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리딩하는 위치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애저에서 제공하는 PostgreSQL 서비스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말 그대로 Azure 데이터베이스 for PostgreSQL은 fully managed 되고 커뮤니티 버전의 PostgreSQL이다. 즉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버전의 DBMS 엔진을 그대로 포팅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수정도 없이 온프렘 환경이나 이하스 환경에서 이전이 가능하고 또 기존 애저라는 파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 보안이나 전역권이나 그리고 확장 가능성,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HA, 그 다음에 스케일링,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AI까지 확장된 기능들을 모든 애저 플랫폼의 네이티브한 기능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큰 강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너서클에 보이시는 기능들은 원래 포스트그레스QL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인데 아우터서클에 있는 부분들이 애저 파스에서 제공하는 부가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은 뭐 오픈소스 DBMS뿐만이 아니라 상용 DBMS들도 EAS 환경이나 온프렘 환경에서 파스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스코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이 되면 큰 폭으로 오픈소스 DB뿐만이 아니라 상용 DB 자체도 파스 형태나 디바스 형태로 전환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온프렘 환경이나 EAS 환경, 파스 환경에 대한 차별점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온프렘 환경에서의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고객사나 사용자가 전 스택에 대한 관리나 운영 책임을 다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EAS로 가게 되면 운영체제 이하 레벨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관리를 해주고 책임을 져줍니다. 이유는 뭐 당연히 사용자가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파스로 이전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경우에는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한 부분만 이 기업이나 사용자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 아랫부분 HA를 비롯한 뭐 DR이니 뭐 백업이니 리스토어니 프로비저닝이니 패치 업그레이드니 이러한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실제 구축 사례나 실제 이전을 하신 고객사의 반응을 보면 기존에 비해서 타임 투 마켓이 수배에서 수십 배 빨라졌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애저 환경에서 포스트그레스QL을 디플로이하는 옵션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싱글 서버 방식과 하이퍼스케일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확장형 포스트그레스QL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싱글 서버의 경우에 이전에 말씀드린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테면 빌트인된 HA라든지 또는 빌트인된 백업이라든지 모니터링, 뭐 퍼포먼스 튜닝 이런 부분들은 싱글 서버에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 하이퍼스케일이라 하면 싱글 서버로 구성을 하기에 아주 높은 트래픽이나 높은 업무량, 부하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분산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지칭을 합니다. 아래 보시면 유스 케이스가 트랜잭셔널이나 애널리틱 프로세싱을 하이브리드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 혹은 대용량의 OLTP인 경우 그리고 분석 정형 시스템으로 구출하는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을 이용을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이퍼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수평적으로 스케일아웃이 가능하고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주 단순화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포스트그레스QL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환경을 수평적으로 스케일아웃하는 구조로 그 하이퍼스케일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포스트그레스QL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사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그룹에서 현재 포스트그레스QL 하이퍼스케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 분석을 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아주 크고 그리고 이제 리스판스 타임 또한 아주 중요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로 구축이 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보시려면 아래쪽에 데이터 볼륨을 보시면 1.5 페타바이트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 애널리틱을 수행을 했을 경우에 4초 이내에 수행이 되는 쿼리가 95% 이상, 95% 수준의 쿼리가 있고요. 그리고 75%의 쿼리가 200ms 이상의 리스판스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하루에 600만 건 이상 처리가 돼야 하는데 효과적으로 잘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하이퍼스케일을 도입을 해서 효과를 체험을 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하이퍼스케일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패치나 버그 픽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또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적용 작업은 기업이나 사용자가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서 자동화되어서 수행이 됩니다. 이는 포스트그레스QL뿐만이 아니고 MySQL, PostgreSQL, MariaDB, 심지어 SQL 서버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합니다. 다양한 개발 환경을 지원을 하는 것은 뭐 여타 클라우드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그 애저에서는 현재 보이시는 내용 외에도 윈도우즈 전통적인 개발 환경 툴인 비주얼 스튜디오에도 매핑이 잘 되어 있어서 통합이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최적의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그 파스 환경이라는 게 실제 방금 말씀드린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가 이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저가 특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파스라는 그 강점이 실제로 스케일링, 스케일업이든 스케일아웃이든 뭐 스케일인이든 스케일 다운이든 파스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유연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국내 해외에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업들에서는 빈시와 번시의 트래픽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근데 빈시의 트래픽 시에는 일상적인 규모로 스케일링을 했다가 번시가 예상이 되는 시점에는 스케일 아웃을 해서 혹은 스케일 업을 해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을 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이용하시는 장점이 스케일링에도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저 플랫폼에서는 하나의 서비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기만 하면 이중화가 자동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이중화가 자동으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 저장 공간은 아래 보시면 데이터가 세 군데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지역적으로도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원격제도 구성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인스타를 생성을 하시기만 하면 이 세 개의 데이터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됐건 웹아스 서버가 됐건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건 간에 외부에서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특정 서버 호스트 네임만 접근을 하시면 되고 장애가 발생이 되면 애저 플랫폼에서 HA를 자동으로 구현을 해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데이터에 장애가 생기면 자동으로 다른 하나의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항상 세 개의 복제본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내장된 HA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페일오버가 일어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페일오버가 된 서버로 인스턴스로 자동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96의 가용성을 제공을 합니다. 다양한 보안과 인증을 획득을 하고 있죠. 애저가 가지는 또 하나의 강점은 이러한 보안과 인증이 아주 강력하기도 하지만 여기와 더불어서 애저 플랫폼과 클라이언트 간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원칙적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아주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뭐 다양한 로고들이 있는데요.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내용들이 좀 많고 실제로 애저의 생태계를 표현을 한 건데 아시다시피 애저는 AI와 AI 플랫폼과 타이트하게 연동이 되어 있고 IoT도 잘 구현이 되어 있고 원래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잘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생태계들과 타이틀리 커플도 돼서 아주 원활하게 일테면 데이터 스토어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싱을 하고 어떤 결과값을 그러니까 분석의 결과값을 도출을 하는 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건 아주 큰 강점이 되겠죠. 다음은 Azure의 리전 글로벌 리치 내용입니다. 경쟁 사업자에 비해서 10여 개 이상의 많은 커버리지를 가지는 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그 내용을 보시면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줄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당사에서 가지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에 대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단계로 진행이 되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환경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진단 및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3단계에서는 실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수행이 끝난 이후에 검증 및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완료가 되면 기술 이전 및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 과정은 유지보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실제 SQL 표준을 호환을 하고 비교적 중소규모의 그 크기를 가지는 시스템일 경우에 대략 마이그레이션을 포스트그레스QL의 경우에는 10주 정도의 수행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던 그 마이그레이션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저희 절차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RDBMS 피처들이 상당 부분 유사해져서 오라클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MySQL이나 PostgreSQL이 호환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피처들은 상당 부분 호환도가 아주 높습니다. 다만 전용 피처나 일정 부분 고급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PostgreSQL이 엔진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난이도는 훨씬 덜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특정 벤더를 언급하는 게 좀 다소 무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지금 5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익히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전에는 실제로 DB 마이그레이션은 TCO 관점에서만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TCO 관점뿐만이 아니라 오픈소스 생태계에 접목을 하는 것, 그리고 특정 DB가 가지는 특징적인 특장점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생태계들이 가진 혹은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들을 취하기 위해서 DB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해서 최근에는 PostgreSQL이 더 부각이 되고 있고 더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라클을 이전을 하는 경우에 지금 온프렘 환경에 오라클을 VM 환경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그리고 PostgreSQL로 이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SQL로 이용을 하는 경우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이동이 가능하지만 비교적 기노브로 본다면 PostgreSQL로 이전을 검토를 하시는 게 가장 강점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CO 비교인데요. 그냥 참고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라클 DB와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에 대한 비교입니다. 아래 비용을 보시면 차이가 꽤 큰 걸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 그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Azure 기반의 PostgreSQL과 지금 AW 기반의 PostgreSQL에 대한 비교입니다. 서두에 진행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Azure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PostgreSQL이라는 DB는 동일하지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 이점들로 인해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이 비교적 선택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빌트인 HA나 그 접근성이나 그리고 Azure 플랫폼하고 타이틀리 커플되어 있고 그리고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가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타 클라우드 플랫폼의 PostgreSQL보다는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프레임이나 이아스 환경에서 오픈소스 DB인 경우에 커뮤니티 버전의 포스트리에스큐엘로 이전을 하거나 커머셜 버전의 오라클이나 엔터프라이즈 DB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그 경로를 말씀을 드리는데, 커뮤니티 버전과 애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포스트리에스큐엘은 DBMS 엔진이 동일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다운타임을 가지고 그대로 짧은 시간에 이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애저가 가지는 장점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하이퍼스케일이란 이런 부가 기능을 이용을 하면, 디플로이 옵션을 이용을 하면 확장성 또한 아주 크게 확장이 가능하다. 그 일전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수백 대 이상으로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NoSQL에서의 확장성만큼의 확장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애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원래 이제 이 서비스를 개발한 의도는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서 온라인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온프레임 환경에서도 이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온 오프라인에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그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DB 마이그레이션을 100% 자동화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표준을 준수하는 호환 피처가 제공이 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 이후 호환이 안 되는 피처들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애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의 경우에는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기 전에 어세스먼트 피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부분, 용이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애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게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이고, 우측에 보이시는 게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GA 승인이 획득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이라는 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GA가 되어 있고, 지금 프리뷰인 상태도 지금 보이실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스와 타겟이 일정 기간 유지가 돼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개는 CDC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환경에서는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간에도 가능하고, 온프렘과 클라우드 플랫폼과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이.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보시면 온프렘 환경에 다양한 DB들이 있는데, 이 어세스먼트를 거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환경에 SQL 서버나 MySQL, PostgreSQL, 그리고 코스모스 DB, 코스모스 DB는 NoSQL 통합 플랫폼이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튜토리얼은 간단하게 절차만 설명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배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는 애저의 서비스, 모든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생성을 하고 구독을 활성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이제 애저 포탈에 접속을 해서 특정 서비스를 혹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절차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접속을 하셔서 계정 생성 및 구독 활성화를 하시고, 애저 포털에 접속한 이후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 그리고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포스트그레스QL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파스를 생성을 하는 것이고요. 이 파스가 생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하든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됐건 아니면 애저 자체의 터미널이 됐건 간에 포스트그레스QL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나리오는 이
파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원래는 온프렘 환경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에 파스로 이전을 하는 걸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이아스 환경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보안상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 온프렘 환경에서는 이아스 환경에서 그 VM을 생성을 한 다음에 포스트그레스QL DB를 생성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것들을 Azure Database for PostgreSQL 파스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절차를 쭉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실제 이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소스 환경에서 타겟 환경으로 이전을 하실 때는 이 제약 조건들에 대한 부분은 자동으로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키마에 외래키나 트리거 등의 제약 조건은 제거를 하시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Azure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이 가능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수행이 되고 나시면 조금 전에 제거했던 이 제약 조건들, 뭐 외래키든 뭐 트리거든 등의 제약 조건은 타겟 시스템에서 다시 생성해 주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OSS DB on Azur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말씀을 드리자면 Azure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은 파스 서비스입니다. 파스가 가지는 강점이 관리 포인트가 줄어든다는 강점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Azure에서 제공하는 이 다양한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들을 그대로 가감 없이 MySQL이나 PostgreSQL 혹은 MariaDB에서도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OSS on DB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저희가 튜토리얼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절차는 배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 내용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락플레이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19 빨리 물러가도록 저도 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